네, 우리 챕터 4까지는 이제 리차원 평형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힘 평형 가지고, 힘 모멘트 평형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좀 했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트러스, 우리가 리차원 평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트러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챕터 5는 이걸 이제 3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오면서 우리가 2차원 스칼라법도 하고 이제 3차원 벡터법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챕터 4에서는 2차원 평형에서 그쵸. 그래서 뭐 링크, 뭐 시험 문제 나왔다시피 링크나 뭐 도르래 트러스 같은 거를 가지고 했었고, 주로 우리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었냐, 스칼라법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오른손 가지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모멘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거가 이제 주로 이루었다면, 오늘 이제 챕터 5에서 이제 실제 문제 이제 3차원 평형 해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3차원 평에서 손으로 막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린 다룰 게 뭐냐, 이제 벡터법을 이용해서 푸는 법을 이제 그냥 응용이죠. 사실은 이제 2차원 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킴모멘트 평형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이론을 다졌으면, 이제 3차원 평형에서 요거는 그냥 3차원에서 벡터법 사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정도 아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원 평형에서는 우리의 물체의 평형사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뭐 합력이 0이고 그쵸, 그리고 모멘트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Z축은 없고 그쵸, 2차원에서는 2D 조건에서는 뭐 FG가 없고 그쵸, 또 그리고 이제 MX MY가 이렇게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 그죠? 세 가지 수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면 3차원은 이제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3차원은 다 죄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XY G는 0, 그렇죠? XY G는 0, 모멘트 XY G는 0. 그래서 총 몇 개의 방정식? 6개의 방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확인을 하죠. 미지수가 몇 개? 3개. 그렇죠. 달력 3개, 뭐 모멘트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3개. 그래서 3가지 그 미지수를 2차원에서 풀어냈다면 3차원에서 몇 가지? 6개의 변수까지 풀어낼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좀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같이 배우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차원 물체의 자연물체도를 좀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결국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하중에 따라서 그렇죠, 하중을 받는 물체가, 강체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얘가 정역학, 그쵸, 평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외력이 외부에서 하중에 작용했을 때 얘가 뭔가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받아주는 이유는 뭐 구속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구속, 그쵸, 뭔가 얘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주는 힘에 대한 반력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쵸, 그 반력의 형태나 또는 뭐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1번 문제, 중간고사 1번 문제에 모멘트를 냈던 이유가 뭐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차분하게 바라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판때기가 있죠.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이 플렉시블 케이블, 그쵸, 여기 보면 니글렉트 웨이트, 뭐 자기의 무게는, 자중은 뭐 무시할 수 있는, 왜? 플레이트가 너무 무거우니까 줄의 무게 정도는 우리가 쓱 무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여기에 그 줄 방향대로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T.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 미지수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외력이 작용했었지만 여기에는 뭐 자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얘는 모르고 있는,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B번은 보면 얘는 롤러예요. 롤러. 그렇죠? 왜? 롤러는 어떻게 이렇게 빙빙 돌아다닐 수 있죠. 빙빙 돌아다녔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XYZ 힘 버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얘가 롤러가 위로 떨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뭐 이 면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작용한다? 수직 이렇게 N만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위로 노멀 포스, 서페이스의 노멀한, 우리가 말하는 서페이스에 대하여 수직한 반력만 하나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마찬가지로 얘가 뭐 싱글 포인트,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고 뭐 마찰력이 없는 경우가 당연히 요 위에 우리가 말하는 위아래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평면에 대해 수직한 힘만 반력으로 가져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실린더리클 롤러예요. 우리가 롤러가 쭉쭉쭉쭉 밀 수 있겠죠. 쭉쭉쭉쭉 밀게 되면 마찬가지로 B번이랑 C번의 차이는 사실 B번은 어떻게 우리가 3자의 도로 XY 평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쵸? C는 한 방향으로만 밀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똑같이 평면에 수직한 힘은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가 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죠?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반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이렇게 fx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힘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unknown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D번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D번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조이스틱이에요. 조이스틱. 그쵸? 조이스틱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핀 조인트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 핀 조인트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어떻게? 회전에 버틸 수 있나요? 어떻게? 킥 넣으면 훅 넘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우리가 얘가 조이스틱이 고정돼 있어야 우리가 얘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Y지. 그쵸? X, X, Y 이렇게 G 방향의 반력을 버틸 수 있는데 회전은 버틸 수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왜? 그냥 너무 이렇게 휘가닥 떨어지겠죠.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우리가 딱 잡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얘는 모르는 게 3개 이렇게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다른데 2번은 우리가 이제 프릭션이 있는 거 뭐 마찰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찰은 뭐죠? 얘가 뭔가 쓱 하고 힘이 생기는 거죠. 밀릴 때 쓱 하고 뭐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프릭션이 없는 경우 뭐 마찰이 없는 경우 얘랑 동일하게 n값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마찰이 생겨서 뭔가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fx, fy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3입니다. 3. 더 비슷한 것도 보면 이제 롤러입니다. 롤러. 베어링 힌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막 경첩이죠. 경첩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휙 돌아가죠.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위아래 이게 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로는 왔다 갔다 밀리고 이렇게 왜 우리가 경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문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얘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약간 좀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어디로 얘가 위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위나 이쪽으로는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반력은 이렇게 FG FY 그쵸? 이렇게 방향의 반력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힌지도 FG, FY 이렇게 반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몇 개? 2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건 트러스트 베어링의 힌지 조금 다른데 얘는 어떻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형태가 다르죠. 얘는 이제 우리 문에 달리는 거 이렇게 좀 중간에 유격이 있는데 얘는 유격이 없으니 여기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 뭐 우리는 요 유격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F, G, FY, FX 이렇게 세 방향 다 잡아주는 형태의 반력이 발생이 될 거고 얘는 그래서 총 3개의 모르는 반력이 생기겠죠. H는 유니버셜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조인트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면 유니버셜 조인트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십자 형태의 프레임이 있고 요렇게 돌아가고 그쵸?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위아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대신에 뭐는 안 돌아가냐? 이렇게 못 돌아가겠죠? 우리가 말하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거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얘가 고정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얘가 여기 기준으로 그쵸?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잘라면 얘가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없기 때문에 FG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얘가 앞으로 빠질 수 있나 없죠? 앞뒤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FX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돌아가긴 하지만 얘가 옆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FY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대신에 얘는 어떻게 위아래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양옆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왜? 요 조인트로 그렇죠? 요 조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쵸? 요 조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여기 M, X 형태의 반력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다? 4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캔틸레버 빔이죠.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2D에서 어떻게 했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2D에서는
저희가 그릴 때 캔틸러면 픽스드 조인트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우리가 잡혀있는 외팔부가 있다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우리가 앞뒤로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쵸, 여기에 모두 버틸 수 있다, 모멘트를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떻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 작용할 겁니다. 그쵸, FG, FY, FX 이렇게 작용하고 다, 그리고 각 방향의 X 모멘트도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다 고정이 되죠. 그래서 6 이렇게 되겠죠. 6개의 그 반력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fx, fy, fg 그쵸? x, y, g 6개에서 총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확인해 갈게요. 제가 이 차원에서 이력 부재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요렇게 있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프레임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얘가 힘 평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뭔가 얘네가 이렇게 힘이 되면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디 실제로는 각 방향에 그쵸? 요 점에 이렇게 힘이 생기거나 반대 방향에 힘이 생겨야 되겠죠.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하면서 힘의 방향이 반대인 애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많이 이용되는 게 이렇게 기역자 부재죠. 이렇게 생긴 기역자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점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으면 저희가 문제를 풀어낼 때 얘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요 방향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원 부재, 얘 보면 무슨 조인트죠? 얘는 3차원 이력 부재를 보면 여기는 아까 여기죠. 요 볼 소켓 조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죠? 볼 소켓 조인트 A에 무슨 조인트? 볼 소켓 조인트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 조이스틱처럼 돌아갈 수는 있으나 회전은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Y, Z 방향의 반력이 요렇게 작용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얘 무슨 부재? 크게 보면 무슨 부재다? 이력 부재다. 그쵸? 이력 부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형태를 그쵸? 각 작용선을 이렇게 지나게 하면서 그쵸? 이렇게 반력이 각 방향대로 요 방향선에 맞춰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에게 작용해야 될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이거는 뭐 그쵸, 새로운 개념은 없고 요거 그쵸, 우리가 2차원에서 배웠던 거를 어떻게 하면 3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제 1번을 좀 볼게요. 그러면 보면 예제 1번은 2000kg의 또 그쵸,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량 그쵸, 이제 균이랑 기둥이 그쵸, 점 5에서 볼과 소켓 조인트 및 두 개 케이블에 이어서 보면 여기는 볼 조인트고 그쵸, 볼 조인트고 여기는 고정돼 있고 장력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죠. 그쵸, 지대고 있어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평형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력은 이렇게 있고 그쵸, 외력 있고 그럼 여기다 표시해야겠죠. 외력은 어디? 3, 3, 2에 있어요. 3, 2, 3 그쵸, 이 정도 되겠죠. 3, 2, 3 그래서 여기 3, 2,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외력이 이렇게 40kN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40kN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보게 되면 따로 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장력이 있죠.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장력 이렇게 이 방향대로 작용하겠죠. 장력. 전력을 반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여기서 외력처럼 항상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까먹지 말는 게 뭐 문제에서 뭐 질량을 줬네, 뭐 자중이 있어야겠죠. 그럼 자중을 막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선 상관없지만 여기 가운데 뭐야,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질량 중심에서 자중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면 여기 40kN이 거고요. kN 그리고 여기는 W 이렇게 자중이 들어오겠죠. 이렇게는 우리 뭐 표현했어? 외력은 다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반력을 표시해야 되는데, 반력은 여기 조인트가 그렇죠? 조이스틱 볼 조인트죠. 소켓 조인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OX 그쵸? OX, OY, OG 그쵸? 이렇게 각 방향의 힘만 작용하지 다른 모멘트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얘를 이제 외력을 P라고 해보면 P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P는 어디 방향이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0J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kN 단위로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 W는 그냥 크기입니다. 크기. 우리 W는 2000kg 곱하기 9.8일 테니까 우리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9.6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W는 마이너스 19.6
K, 우리 말하는 Z 방향의 킬로미터 단위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요렇게는 우리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럼 이제 T를 우리가 표시를 하겠죠. T1은 우리 잘 열심히 했던 거죠. 뭐 모릅니다. 우리 못 구하고 있죠. 그럼 모른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T1은 크기입니다. 그렇죠? T1은 어떤 방향?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여기서 A에서 C로 가죠. 어떻게? 플러스 4, 그렇죠? 4i. 원래 했었던 거죠. y축으로 3y, 그렇죠? 3j 그리고 아래로 3 떨어지니까 4y, 3k 하고 항상 뭐 크기 방향이면 위치 벡터가 되니까 루트 4제곱 3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T2는 똑같이 T2 크기 모르니까 일단 T2 써주고, 마찬가지로 얘는 X축으로 어떻게 뒤로 3 가죠. 마이너스 3i. Y축으로 1만큼 가고, 그쵸?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3, 2, 3, 6, 8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8. 그쵸? 플러스 8 이렇게죠? 8K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루트 3제곱 1제곱 8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식을 수립해보니까 식을 확인해보면 F는, 그쵸? 합력 R이라고 쓸게요. 이게 처음 쓴 거. 합력 R은 F를 다 합친 거가 될 거고, 그쵸? 이거 다 합친 게 됐고, 걔는 P 더하기 W 더하기 T1 더하기 T2 더하기 끝인가요? 아니죠. 뭐 5 벡터를 더한 게 0이 돼야 되거나, 5 벡터는 어떻게? 여기 살짝 여기다 써보면 5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5 벡터는 5xi, 5yg, 5gk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게 다 더한 게 뭐 힘의 합력이 0이 된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모멘트 어디서 0이죠? 여기서 0이니까 뭘 구해 봅시다. CR 0이죠. MO 모멘트 MO에서는 0이 돼야 될 거고, 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쵸? 얘 보면 찾아볼까요? 스칼라법을 할 때 우리 2D에서는 다 일일이 계산을 했죠. 여기서는 손으로 이제 보면 크기, 뭐 힘 어디, 거리 얼마야, 수직 거리 얼마야,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벡터로 표현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P는 어디서 적용해요? 여기 보면 점을 제가 임의로 잡아 보겠습니다. 점을 2라고 여기 잡을게요. 여기 작용되는 요 3, 2, 3 이렇게 3, 2, 3 떨어진 부분을 제가 2라고 잡아 보면 P의 모멘트는 P로 5에서 P로 작용하는데, 우리 항상 벡터 뭐죠? 모멘트는 외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방향이 중요하죠.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 5, 2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쵸? 5, 2 외적 크로스고 P 벡터 맞죠? 그리고 W는 같은 줄에 있으니까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써도 되지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 T1 같은 경우는 5A가 T1 작용하니까 ROA 벡터 곱하기 T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ROB 어떻게? ROB 그쵸? ROB 크로스곱 T2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리고 5는 있나요 없나요? 5는 없죠. 얘 작용해보면 얘가 는0 돼야지 모멘트 평행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제가 벡터로 쓴 거죠. 벡터로 썼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XYG 세 성분, 그렇죠? XY 성분, XYG 세 성분, 그래서 총 몇 개의 방정식, 6개의 방정식이 수립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할 겸 한번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9N의 측량용 트랜싯이 있는데 거친 수평면 위에, 그죠? 거친 수평면 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무시할 수 있는 삼각대로 지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89 측량용 트랜싯이니까 위에 요 부분이 89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이 어떻게 89N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여기를 톡 잘라내면 각각 어떻게 여기서 FB 이 방향대, 그쵸? 얘가 결국 무슨 부재? 이력 부재죠. AB가 이력 부재이기 때문에 FB, 그쵸? 여기 이 방향대로 FC, 이 방향대로 FD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얘 3개, 얘 3개, 얘 3개 지금 모르고 있지만 얘 사실 뭐만 모르고 있습니까? 방향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쵸? 우리가 요 방향은 다 알고 있죠. 방향 알고 있다면 우리 뭐만 모르고 있어? 크기만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다? 6개 방정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를 이제 써보면 W 벡터는 마이너스 89K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럼 FB 벡터는 FB 일단은 얘는 크기고,
우리가 방향을 찾아보려면 FB는 이렇게 가죠. I 넣고 어떻게 Y축으로 1만큼 J 위로 2K 그쵸.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2제곱은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C 벡터 FC 벡터는 똑같이 FC 모르고 FC는 X축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가고 위로 2만큼 가야겠죠. 2는 1 루트 1제곱 0.8제곱 2제곱의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D는 FD는 FD 곱하기 그래서 D는 X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잡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잡았으니까 X축으로 그렇죠. 이렇게 와야겠죠. 플러스 1만큼 그렇죠.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0.8만큼 위로 2K 가야겠죠. 곱하기 루트 1제곱 0.8제곱 2제곱은 1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흰평을 찾아보면 결국은 F는 그쵸. F는 W 그쵸. 더하기 F B 플러스 FC 더하기 FD는 0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쵸? 얘는 뭐 다른 거 없죠? 모멘트 표현 없죠? 왜 여기서 어차피 다 점에서 만나죠. M, A 모멘트 0 잡아 0이죠. 왜 다 여기서 다 만나니까 어차피 공점역계 뭐 이런 저희가 멋있는 말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은 구할 필요 없고 여기서 총 몇 가지 XYG 그쵸? 성분 XYG 성분 세 가지 방정식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둘 세 개니까 문제 바로 풀려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기를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fx 성분에 대하여 그쵸? fy 성분, fg 성분에 대하여 각각 저는 fb는 0이고 뭐 계산하는 거면 요거 계산해 준 거예요. 그쵸? 얘를 다 계산기에 넣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x 성분 없고 위치 벡터만 계산해 보면 0.4472 그쵸? 그리고 0.894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는 fc는 마이너스 0.4211 마이너스 0.3369 그리고 마이너스 0.842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FT는 0.4211 마이너스 0.3369 플러스 0.8422고요. 그리고 뭐 W 우리가 말하는 외력은 그렇죠? 자중은 00이고 마이너스 89 K 방향이겠죠. 그래서 얘를 그 계산기에 넣고 우리가 돌리게 되면 B는 FB는 크기는 99.5kN 이렇게 나오고요. FC는 66kN, FD는 똑같이 66kN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다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할 수 없다면 얘네가 새로 뭐가 생기냐?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생겨? 그렇죠? 얘 모르는 자중 W 뭐 길이가 같다고 지금 길이가 같은지 제가 길이가 다 다르겠죠. 여기 요 길이랑 그렇죠? 얘 길이랑 같고 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W1, W2, W2 뭐 이렇게 두 개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 모멘트 표현까지 다 포함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예제 3번을 봐볼게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도 뭘 배웠냐면 일단은 전체 그쵸 우리가 막 웹할부 같은 거 이쁘게 계산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 같은 복합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합물체에 뭘 배웠냐 내력으로 잘라내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또 소켓 조인트로 D점에서 그리고 O점에서 잡혀 있고 C에 지금 우리가 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베어링 있죠. 베어링 조인트가 여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AD 이렇게 또 여기 있고 여기가 또 뭐가 잡혀 있냐? 볼 조인트 있죠. 소켓 조인트가 잡혀 있고 얘는 또 하나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그쵸? 모멘tum 못 퍼주니까 이렇게 됐고 그쵸? 5점도 마찬가지로 소켓 조인트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하고 C는 뭐죠? 그 베어링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앞뒤로만 작용하겠죠. 그러고 나서 얘는 200Nm 그쵸? 항상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4단원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뉴턴미터 길이당 뉴턴 뭐 무게가 존재하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 AD 부재와 OABC 부재에 각각 자중이 자체 무게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의 점은 어디 여기 무게 중심에 이렇게 중간 잡고 이렇게 작용해야 될 거고, 그렇죠? OBC 같은 경우는 OB, 그쵸? 잘 보면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 OA까지 0.61, OAB까지 0.915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인가 아닌가? 아니죠, 그쵸?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또 점이 새로 사실 무게중심 이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게가 작용할 것이고요. BC도 그쵸? 여기 가운데 점 하나 잡아서 여기서 무게가 각각 이렇게 작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AS 점에서 분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XYZ, 그렇죠? 그리고 여기 O점에서 알고 있는 반력 일단 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C점에서 반력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력, 그렇죠? 각각의 무게, O점 여기 살짝 무게 이렇게 무게 작성해 주시고 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A에서 조인트죠. 소켓 조인트이기 때문에 모멘트 작용 안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점에서 뜯어냈죠. 여기 그러면 요거의 반대되는, 그쵸?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죠. 반대. 얘는 반대 이렇게 작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고사 문제 출제했던 이유 중 하나가 FBD를 하나를 통째로 그리는 건 또 어렵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됐죠. 그 조인트를 보고 잘라내는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 복합 문제 때 나누었을 때 나누는 것도 얼추 잘합니다. 뭐 긴가민가 하지만 잘해요. 근데 항상 확인할 때 이게 더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하면 안에 내력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져야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얘랑 없어지고, 그렇죠?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력을 잘 잡아놨구나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뭐 일반화해서 이제 사람들 그 공학자들이 일반화해서 보는 걸 상황을 케이스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다 0이죠. 그래서 보면 F1, F2, F3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쵸 얘네 힘이 다 뭐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5점에서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그쵸 요 R1 그쵸 이렇게 R2 이렇게 R3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다 0이 돼야 된다 그쵸 모멘트 5에서 모멘트 여기 합친 게 0인데 R1 곱하기 F1 그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벡터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 벡터 이렇게 작용한다고 얘기했죠. 모멘트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R에서 그렇죠? R부터 시작해서 되는 거니까 반대로 적용했죠. 이렇게 그렇죠? R부터 오른손을 딱 잡고 R에서 F로 갈 수 있게 그렇죠? 플러스 R2 곱하기 크로스곱 F2 R3 곱하기 F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꼭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점력계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를 여기 확인해 보면 현재 모멘트는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뭐 딱히 할 건 없다. F는 0 요것만 풀면 된다. 아까 어떤 문제? 요 문제랑 지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그 다리에 무게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공점력계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폐형계는 모든 힘의 방향이 Z방향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Z방향처럼 존재할 때죠. 그래서 얘는 뭐만 있다? 사실은 뭐 XY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이게 그냥 뭐 맞는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Z방향 힘만 있기 때문에 Z방향 평형만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반적인 거랑 똑같죠. 이렇게 R1 R2 R3 이렇게 해가지고 모멘트 계산하면 된다. 얘는 지방향은 없기 때문에 그쵸? 왜? 얘네가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멘트 지방향의 MG 모멘트 만들 수 있나요? MG 모멘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뭐만 남아있다? MX, MI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한결 수월합니다. 뭐 공선력계는 한 선에 있는 거예요. 한 선에 있는 거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 선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합력은 뭐 그렇죠. 그냥 뭐 계산하시면 되고 한 축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뭐 R2, R3 계산해 주시면 뭐 Z 방향은 없고 그렇죠. 한 선에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Y 방향은 없죠. 누구 요렇게 돌 수는 없겠죠. 왜? 얘가 만나니까 그렇죠. 여기 선에 존재하니까 얘네가 회전을 줍니까 안 줍니까? MI는 없죠. 그래서 얘는 MG랑 MX만 이렇게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니까 보면서 내가 잘 생각하고 있나 그렇죠? 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내가 생각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만 가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부정적 문제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구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보면 이제 그냥 눈으로 한번 좀 봐볼게요. 반력이 모두 평행한 경우입니다. 아까 비슷하죠. 반력이 모두 평행한 경우 여기 자중이 있고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죠? 작용하고 있으면 여기 외력이 P가 있고 이 자체하중 W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개죠?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렇죠? W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장력 모르고 외력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력은 P 알고 있고 W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력이 6개나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6개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Y, FG는 없으니까 FG는 0 하나 문제 방정식 하나 있고 그쵸? 그러고 나서 어차피 지방형 없으니까 MX MI는 뭐 0 그쵸? 그럼 몇 개? 2개죠. 그럼 문제는 뭐다? 3개죠. 방정식 3개. 우리 궁금한 거 몇 개? 6개. 미지수 몇 개? 방정식 3개. 3개. 미지수 몇 개? 6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0이어도 그죠? P가 0이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력이 공통축에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힌지 조인트이기 때문에 얘가 얘는 꽉 차 있죠. 이렇게 보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반력이 작용해야겠죠. 작용하고 우리 자체 자중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미지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그렇죠? 6개. 근데 문제는 F, Y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얘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W랑 P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FY랑 FG는 0. 그럼 몇 개? 2개.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MX, MI, MG 이렇게 놓고 풀면 능력하면 몇 개? 3개. 그래서 총 몇 개? 방정식 5개. 미지수 몇 개? 6개. 그래서 뭐 풀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문제 푸는 거를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5.6번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팔부에 뭐가 잡혀 있냐 이렇게 소켓 조인트가 잡혀 있고요. 장력이 2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중은 무시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외력은 8kN이죠. 8kN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렇죠? 외력은 8kN 작용하고 있고, 장력은 저 T1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T1, T2 이렇게 장력 2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력은 OG, OX, OY 이렇게 적용하고 있겠죠. 그냥 차분하게 또 쓰는 겁니다. 어떻게? P는 마이너스 8K 킬로미터 단위로 일단 써주시고 T1은 그쵸? 모르니까 T1은 이렇게 쓰고 어떻게 X축으로 DDDD 가면 얼마? 2.5 그쵸? 2.5 I Y축으로 DDD 마이너스 3I 위로 DDD 3 플러스 3K죠. 하고 하면 2.5 제곱 3 제곱 3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뭐가 된다? 이게 단위 벡터가 되겠죠. 누구에 대한 한번 확인해보면 단위 벡터인데 A에서 D로 가죠. 이 방향이 중요하죠. A, D로 가는 단위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T2 크게 써주고 그쵸? T2는 X축 방향으로 어떻게 DDD 하면 마이너스 3.5i 그쵸? 여기 있으니까 그쵸? 3.5i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1, 2, 3이니까 마이너스 6만큼 그쵸? 위로는 똑같이 3K만큼 갑니다. 얘를 써주시면 루트 3.5 제곱 6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누구죠? 람다 C에서 2로 가는 거죠. C2에 대한 단위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T1은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0.58508i 마이너스 0.609j 플러스 0.609k 이렇게 나오고 단위 벡터 얘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0.463i 그렇죠? 플러스 0.793j 마이너스 0.396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힘평형 모멘트 평형하면 되죠. 그래서 F 합친 거는 그렇죠? 전체 F 합친 거는 P
T1, T2 뭐 까먹지 말입니다. 우리 이것만 하면 이제 사단 나는 거죠. 뭐 전체 시스템이 그쵸? 전체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그쵸? 우리 뭐 5점까지 OA는 이렇게 능형해줘야겠죠. 몇 개? XYZ 3개 그쵸? 그리고 모멘트 어디서 0이에요? 5에서 0이죠. 왜 안 걸리잖아요. 그쵸? 뭐 5에서 0이죠. 그 회는 아무것도 안 걸리니까 5에서 0이니까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ROA 그쵸? 얘는 그쵸? 이렇게 해봅시다. 반력에는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안 걸릴 거고 그쵸? 누구? ROA 얘는 누구? T1 맞나요? 그쵸? ROB 누구? ROB는 그쵸? ROB P 그쵸? ROC 누구? T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제 적어주시면 ROA 그쵸? ROA는 T1이고 그쵸? ROB는 P ROC는 T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몇 개 또 XYZ 방향 모멘트니까 3개 그래서 총 몇 개? 6가지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좀 계산을 해보면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쭉 내렸으면 다온 것 같습니다. F는 0.508 T1 마이너스 0.463 T2 T2 그리고 여기는 OX 뭐 묶은 거냐? 우리 I 성분 다 묶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0.609 T1 마이너스 0.793 T2 플러스 OY 얘는 뭐 J 묶은 거죠. 플러스 0.609 T1 마이너스 0.396 T2 마이너스 8 플러스 OG는 K입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 성분들? T1, T1, T1 그쵸? 얘는 T2, T2, T2 어디서 계산한 거다? 여기서 계산한 거죠. 요거에다가 뭐 T1 곱한 거죠. 여기다가 T1 여기다 곱하기 T1 한 거, 여기다가 곱하기 T2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O고 얘는 뭐죠? W 그쵸? P죠 P W가 아니라 P죠.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합력이 뭐가 된다? 는 0 그쵸? 는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죠. 뭐 MO는 0이죠. 그래서 MO 계산해 주시면 3G입니다. 뭐 여기 3G죠. 3G 여기다가 외적 얼마? 0.580i 마이너스 0.609j 플러스 0.690k인데 어차피 뭐에 상수죠. T1 이렇게 곱한 거죠. 플러스 6j죠. 뭐 T2에 대한 거 마이너스 0.463i 마이너스 0.793j 플러스 마이너스 0.396k는 T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5j죠. 5g는 외적 마이너스 8k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얘도 능형돼야겠죠. 그럼 뭐 얘를 뭐 계산을 이제 외적을 다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1.827i 플러스 j 성분은 없고 마이너스 1.524j는 t1이고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376i 플러스 0 2.778j t2 마이너스 40i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도 다 능형이죠. 얘도 능형이니까 누구? 얘 먼저 풀면 는 0이죠. 그쵸? 얘가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아니겠죠?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냐? 얘는 T1 먹고 제가 어떻게 나눠 쓸 수 있죠? 성분별로 나눠 써야겠죠? MX부터 그러면 1.827 T1 누구? 여기는 T1은 어디? 마이너스 2.376 T2 마이너스 40은 0 누구에 관한 거냐? 얘는 M, X 성분에 관한 걸 거고요. 그쵸?
mi는 있나 없죠. 없고 누구 써야 돼? j 써야죠. 1 마이너스 524 t1 여기는 플러스 2.778 t2 그리고 j는 없으면은요. 그래서 얘는 누구 성분이야? g 성분일 겁니다. mg 성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t1이 76.4kN 나오고요. t2는 41.9k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넣으면 되냐?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얘를 요 부분을 그쵸? 요 계산한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쵸? 갖다 넣으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OX는 마이너스 19.41kN, OY는 79.75kN, 그리고 OG는 마이너스 21.94kN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6개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성분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5번 봐볼게요. 문제 1번은 장력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60kN 어디 위에 여기 있죠. G점에서 작용해서 60kN 이렇게 되고 60kN 60kN 작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TA, TB 그죠? TC, TB, TC 이렇게 작용하겠죠. TC. 그래서 우리 FG 성분 해야겠죠. 뭐 딴 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TA, TB, TC니까 FG는 0인데 그쵸? 뭐 방향 빼고 그냥 바로 DB, TB, TC 마이너스 60은요 이렇게 바로 계산해지겠죠. 우리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게 여기서 평형을 이루겠죠. MO에서 평형을 이루니까 MO는 ROA 곱하기 TA 그쵸? 무슨 말이냐? ROA 곱하기 OA OB ROC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ROA ROB TB ROC TC 이렇게 되겠죠. 는요. 아닙니다. 하나 빠졌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뭐 W가 있죠. W는 ROG 그쵸? ROG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ROG 곱하기 W 이렇게 될 겁니다. 는요. 자, 얘 내려 쓰주시면 됩니다. 뭐 3.6 I 되겠죠. 3.6 미터 나이 3.6 I 크로스곱 TAK 플러스 0.8J TBK 0.3이죠. 3J 곱하기 TCK 플러스 여기는 그쵸. 자 여기 보면 1.2 가고 1 간 거니까 ROG는 1.2I 플러스 1J죠. 곱하기 우리 W 60K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60K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60K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6 TAJ 그쵸? 플러스 0.8 TBI 플러스 3TCI 플러스 마이너스 60I 플러스 72J 이렇게 나오고 는영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식이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식 하나, 그렇죠? 식 IJ 있으니까 식 3개라는 거 확인되나요? 뭐 I 성분, MX 성분 있고 그쵸? MX 성분 얘는 MY 성분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FG에 대해서 쓰면 제가 쓸 때 항상 이렇게 횡렬 스타일로 쓰죠. 우리가 모르는 건 TA, TB, TC고 그거에 따른 는 D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연립방식 풀어낼 거니까 FG는 그래서 111 넘어가면 60이니까 111 넘어가면 60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그 MX 성분은 쓰면 그쵸? TA에서 없죠? 없어. 그러면 0이죠. TA는 없고 TB 갔더니 0.8 TC 갔더니 3
얘는 뒤로 넘어가니까 6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mi는 g 여기 있네. 마이너스 3.6. 저 tb에 i 있나요? 없네. 그리고 얘 쭉 넘어가면 00. 여기 뒤에 가면 어떻게 마이너스 7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ta는 20kN, tb는 27.3kN, tc는 12.7kN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계속 뭐 비슷한 문제가 뭐 새로운 건 없고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조금 다른 게 이제 베어링이 나왔죠. 그래서 보게 되면 D점에 작용하는 베어링 반력과 케이블의 장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켓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력 작용하고 얘는 이렇게 잡아주니까 위아래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외력 P도 있는데 문제는 모멘트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모멘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장력 이렇게 잘려있게 이렇게 해서 딱 자르면 되겠죠. 여기는 자르고. 그래서 T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이제 보면 표현력이 중요한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T는 그렇죠? D에 마이너스 4i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마이너스 4i 플러스 7j 플러스 위로 얼마? 여기 4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4k는 루트 4제곱 플러스 7제곱 4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거 뭐 계산해 보시면 t는 마이너스 0.444i 플러스 0.778j 플러스 0.444k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그쵸 마이너스 2000k가 될 거고, 모멘트는 그쵸 모멘트 c라고 하죠. 모멘트 c는 마이너스 6000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MO가 여기서 그쵸 모멘트가 없으니까 MO에서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쵸 MO니까 얘는 있나 OG는 없죠. O 벡터는 없을 거고 ROA 그쵸 이렇게 되면 ROA ROA 곱하기 T 될 거고 그쵸 ROB 곱하기 뭐 P 되겠죠. 까먹지 말고 뭐 여기 지금 모멘트 걸리고 있다 안 걸리고 있다 걸리고 있다 무조건 C 이렇게 되어야겠죠. 모멘트니까 그쵸 모멘트. 그리고 나서 D에 작용하는 건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ROD 그쵸 ROD 곱하기 D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늘려 써주시면 다음과 같죠. 이렇게 쭉 여기다 쭉 길게 늘려 쓸게요. 그래서 ROA는 4i가 될 거고 곱하기 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0.444i 플러스 0.778j 0.444k의 T1, T 이렇게 될 거고요. ROB는 여기서 ROB죠. 그러면 4이니까 4i 2j 곱하기 마이너스 2000k가 될 거고요. 그렇죠? C는 여기 바로 있죠. 모멘트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6000 써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죠? ROD는 그렇죠? ROD는 보면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기 좀 지우도록 할게요. ROD는 어떻게 이렇게 돼야죠. 4 2 2 3 7 4 7 위로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4i 7j k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안다 모른다 모르네 그럼 dxi djk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아까 말했죠. 여기 얘를 이렇게만 적용한다 보니까 dxi dgk 이렇게 놓고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쭉 계산해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여기를 이제 다 계산기로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값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T1은 450N 나오고요. 그렇죠? 450N 나오고 DX는 1148N 나오고요. 그리고 DG는 571N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쵸 각각 가에서 뭘로 계산하냐 MX 그렇죠 MX, MI, MG 성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를 어디다 갖다 넣으면 된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FX 그쵸 FY FG에다 갖다 넣으면 뭘 계산할 수 있냐 여기서 OX 값을 OX, OY, OG 값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약간 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노가다에 강합니다. 그렇죠? 계산기 잘 쓰는 거 팩터법 잘 사용할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그래도 우리가 기계공학과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외적 정도는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사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렇죠? 학기 때문에 좀 수업을 동영상 강의 대체하게 됐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수업 시간에 6장을 나가게 될 겁니다. 6장은 보아 케이블이고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사실은 이제 재료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 재료역학으로 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에 이제 고비가 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이제 일주일 잘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